나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남인석입니다.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안양은 서울과 가까워 늘 사람들로 북적이죠. 이 도시에서 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를 지켜온 가게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동네 분들이 필요한 나사 하나, 전구 하나를 챙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방과 후면 가게로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어오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하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 있을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의족입니다. 젊었을 때 겪은 사고 때문이죠. 그 사고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웃으며 살고 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5년 25세 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나는 안양에 있는 작은 기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워 기술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은 못 갔지만 손재주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손만 대면 기계가 살아나더라. 선배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해 봄, 나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전셋집도 알아보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7월 23일,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공장에서 대형 프레스 기계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안전장치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순식간이었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제 오른쪽 다리가 기계에 끼었습니다. 피가 쏟아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외침 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합니다. 살리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기술자로 성공하겠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수술 후 병실에서 이불을 걷어내고 내려다본 내 다리. 아니, 없어진 내 다리를 보는 순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폐인이구나. 더 큰 고통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퇴원 후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사실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23세 젊은 여자가 한쪽 다리를 잃은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의족을 맞춰줬지만 걷는 연습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제 방문 앞에서 우셨습니다. 민석아, 밥이라도 먹어라. 하지만 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86년 겨울이 왔습니다. 차가운 날들이었습니다. 내 마음만큼이나. 1987년 초 나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시며 병원비를 갚아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면 저희는 환장일은 위험해서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10군데가 넘는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양천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 너머로 어두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왜 말리십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어떤 이유가 있으시든 살아계시면 기회는 또 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날 밤 그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 역시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혼자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들지만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리 위에서 만난 그녀의 이름은 김순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민석 씨라고 불렀고 저는 그녀를 순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녀는 자주 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안양역 근처에서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죠. 민석 씨, 일자리는 찾으셨어요? 아직입니다. 쉽지 않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석 씨, 기계 수리 잘하시잖아요. 철물점은 어때요? 제가 아는 분이 안양역 근처에 가게를 정리하신대요. 권리금도 많이 안 받으신다고. 철물점.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공장처럼 위험하지도 않고 제 기술을 살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일단 가게부터 보러 가봐요. 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1988년 2월 순이와 함께 그 철물점을 보러 갔습니다. 안양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좁은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녹슨 공구들과 먼지 쌓인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허름하긴 하지만 위치는 좋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순이는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70이 넘은 할아버지셨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40년 했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어. 자네가 전무. 기술도 있다니 잘할 것 같구만. 할아버지는 제 의족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다리로 일하는 게 아니야. 손과 머리로 하는 거지. 자네 눈빛 보니까 할 수 있겠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권리금은 300만 원이면 되네. 그리고 월세는 15만 원이야. 당시로서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조건이었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철물점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구나. 어머니, 그건 너무... 괜찮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마지막이다.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988년 4월 5일 민석철물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이가 직접 붓글씨로 간판 글씨를 써줬습니다. 예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였죠. 민석 씨, 대박 나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개업 화분을 선물해줬습니다. 어머니도 오셨고 동네 분들도 몇 분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물점 할아버지도 오셔서 덕담을 해주셨죠. 열심히 하게, 정직하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되는 거야.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매출은 12,000원.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의족을 하고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생활비와 월세,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제 의족을 보고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아니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무슨 철물점을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더 친절하게, 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손님이 나사 한 개를 사러 와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잘못된 부품을 찾아오면 직접 가서 교환해드렸고 수리가 필요하면 무료로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야, 민석이 저 친구 참 성실하더라. 가격도 정직하고 좋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오기 시작했죠. 아저씨 여기 전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거 필요하세요? 이게 고장 났는데 고칠 수 있어요. 가져오세요. 봐드릴게요. 저는 작은 수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하나 갈아주고 수도꼭지 하나 고쳐주고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민석 씨,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좀 싸왔어요. 민석 씨,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손님 많았어요? 장사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녀는 늘 밝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순이가 왔습니다. 민석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요. 괜찮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순이 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민석 씨가 좋아요. 다리 위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요. 알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민석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그게 더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988년 가을, 가게 개업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조금씩 늘어났고 이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순이를 안양예술공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순이 씨, 할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작은 철물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생기지도 않았고 앞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바보. 제가 왜 매일 가게에 들렀는지 아직도 몰라요? 저도 민석 씨 좋아한 지 오래예요. 네, 결혼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그 다리, 제가 죽으려고 섰던 그 다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순이 씨, 왜요?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 씨가 더 고마워요. 저한테 희망을 줬으니까요. 1989년 3월 18일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이의 어머니, 철물점 할아버지, 그리고 동네 단골 손님 몇 분. 하지만 그 누구의 결혼식보다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저는 의족으로 조심조심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민석 씨, 천천히요. 넘어지면 안 돼요. 걱정 마. 당신이 있으니까 안 넘어져.
줄의 선생님은 철물점 할아버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혼집은 가게 위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니까. 순이는 낮에는 식당 일을 계속했고 저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밤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다락방에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집도 사고 아이들도 낳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지금 옆 가게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우리 부부는 나란히 가게를 지키며 살고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이제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철물점은 작지만 안양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와도 인터넷 쇼핑이 성행해도 여전히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민석 씨 가게는 믿을 수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60살이 된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의족은 불편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시고 한여름 더위에는 땀띠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제 일부입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도 이 작은 철물점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삶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다음 날 해는 또 뜹니다. 그리고 그 해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둘째,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뛸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소중합니다. 셋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저를 붙잡아준 아내가 없었다면,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를 믿어준 손님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더 단단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손자가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오, 우리 강민이 대단한데?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여기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의족을 한 제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넘어졌어도 절망했어도 다시 일어섰고 그렇게 살아온 이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남인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합니다.